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려 왔다면, 혹은 주변 누군가가 늘 우울하고 비관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이야기할 기분부 전 장애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요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기분부 전 장애는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도 불리며, 그 이름처럼 오랜 기간 동안 경미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증상들은 주요 우울증처럼 삶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매사에 의욕을 잃게 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좀 우울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성격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엄연한 정신질환입니다. 기분부 전 장애는 단순한 기분 변화나 일시적인 우울감이 아니라 뇌 기능 및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연관된 의학적인 상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이 됩니다. 기분부 전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만성성입니다. 성인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1년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어야 진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우울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진단 기준은 이 질환의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혹은 청소년기부터 늘 기분이 저조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기분부 전 장애가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기분부 전 장애가 더욱 쉽게 발병하고 만성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신 진단 기준인 DSM-5에서는 이전의 만성, 주요 우울 장애와 기분부 전 장애를 통합하여 지속성 우울 장애 퍼시스턴트 디프레시브 디소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두 질환이 갖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만성적인 우울감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보다 일관된 치료 접근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분부 전 장애는 얼마나 흔하게 나타날까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약 3%에서 6% 정도가 평생에 걸쳐 기분부 전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높은 유병률이며 한국에서도 주요 우울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만성적인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주요 우울증처럼 극적이지 않고 원래 내 성격이 이렇다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경우가 많아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이 질환은 주로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 초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에게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기분부 전 장애를 겪는 분들이 호소하는 임상 양상과 증상은 다양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만성적인 우울감입니다. 이 우울감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퍼져 있으며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은 즐거운 일이 생겨도 일시적으로만 기분이 나아질 뿐 곧 다시 우울감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식욕 부진이나 과식, 불면증 또는 과다 수면과 같은 수면 문제, 그리고 기력 저하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도 흔히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겹고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뭘 해도 힘이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증상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자존감이 저하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며 자기 비판적인 태도가 강해져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자책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집중력 감소로 인해 학업이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의사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감과 비관적인 태도는 삶의 전반적인 활력을 앗아가며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세상이나 타인에 대해 냉소적이고 빈정거리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좌절감과 무력감, 그리고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는 실망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분들 중에는 사랑과 관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구강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외부의 애정으로 메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스스로 느끼는 우울감과 고통은 훨씬 강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네가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잘 지내는 것 같은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결여와 무력감은 삶의 크고 작은 도전에 맞서지 못하게 하고 결국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이는 학업 성적 저하, 직업적 성취 부족,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낮아지고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울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기분부 전 장애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단일 원인은 없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특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이상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REM 수면 패턴의 변화, 부신,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 등 내분비계의 불균형도 기분부 전 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취약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가족 중에 기분부 전 장애나 다른 우울 장애를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발병 위험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요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학대, 방임, 애착 관계의 불안정 등은 자아, 존중감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그리고 이로 인해 외부적인 요소나 타인의 인정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경향은 스스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방식, 비관적인 사고 방식, 완벽주의적 성향 등도 기분부 전 장애의 발생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아주던 대상의 상실이나 애착 관계에서의 문제가 성장 과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것이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배경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형성하게 합니다. 기분부 전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주요 우울증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만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의사나 환자, 본인조차도 이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내가 좀 예민하고 우울한 성격이다. 나는 원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주변에서도 그냥 좀 힘든가 보다 성격이 어두운가 보네 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증상과 그 지속 기간 그리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자의 과거력, 현재 증상, 가족력, 그리고 심리, 사회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른 정신질환과의 감별 진단도 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2년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이 기간 동안 우울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으면서 위에 언급된 다양한 증상들 중 최소 2가지 이상이 동반되어야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과정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분부 전 장애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존재하며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접근 방식은 서로를 보완하며 환자의 회복을 돕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항우울제들이 기분부 전 장애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계열의 약물은 뇌의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하여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안전하며 부작용이 적어 1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메스꺼움, 불면증,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SSRI에 반응이 없거나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SNRI, 3환계 항우울제 TCA,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MAOI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TCA나 MAOI는 효과가 강력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더 높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항우울제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6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물 복용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상담 치료는 기분부 전 장애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약물 치료가 뇌의 생화학적 불균형을 교정한다면 상담 치료는 환자의 생각, 패턴, 감정, 조절 능력, 대인관계 문제 등을 다루며 근본적인 변화를 돕습니다. 지지적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도우며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CBT는 부정적이고 자동적인 사고방식을 식별하고 이를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늘 부족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와 같은 비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자기인식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행동 활성화 기법을 통해 활동 수준을 높이고 즐거움을 주는 행동에 다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정신역동적 치료나 통찰 지향적 치료, 그리고 대인관계 정신요법은 환자의 관계 갈등을 해결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무의식적인 갈등이 현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애착 트라우마가 성인기 관계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대인 관계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환자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심리치료는 재발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유지치료입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부 전장에는 만성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상 재발을 막기 위한 유지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거나 너무 일찍 중단할 경우 1년 이내에 약 50% 이상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발 시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거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약물 복용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다른 치료법으로도 호전이 어렵거나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기 경련, 치료 ECT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CT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심각한 우울증이나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분부 전장애가 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작업 치료와 같은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 환자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비정형 우울증의 특징을 보이는 기분부 전장애의 경우 일반적인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이 미미하고 만성화되기 쉽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정형 우울증은 기분 반응성이 있고 과수면, 과식, 납덩이처럼 무거운 사지, 대인관계 거절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분 안정제에 리튬, 발프로에이트나 비정형 항정신병제에 퀘티아핀, 아리피프라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분부 전장애가 다른 정신질환과 동반될 때 특히 동반된 성격 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 회피성 성격 장애 등가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도 병행해야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격 장애는 만성적인 대인관계 문제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다루는 것이 전체적인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적인 치료 접근법은 개개인의 특성과 동반 질환을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분부 전장애는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흔한 질환이며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주변 사람이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따뜻한 지지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는 병을 이겨내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뜻한 지지와 이해 속에서 꾸준히 치료받는다면 분명히 더 밝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당신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나날 되세요.